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날 대구의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이른 시각에 문을 여는 김밥집,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가는 엄마들, 출근길 바삐 움직이는 직장인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15분 후, 대구의 한적한 골목길이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실화위 무대가 될 줄은. 트럭 20대, 단순한 숫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날 골목길에 나타난 트럭 행렬은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 방향으로 주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처럼 정교하게 배치되어 모든 이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차도, 인도, 심지어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갈 틈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SNS에는 이거 뭐야? 영화 찍나? 김용빈 이름 들리던데? 라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용빈.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있던 그의 이름이 하루아침에 대구를 마비시킨 중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와 함께 목격된 사람은 놀랍게도 그의 이모였습니다. 평소 방송에는 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던 인물. 그런데 어째서 이모와 함께, 그것도 트럭 20대를 동원한 대대적인 기습 작전을 벌인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2억 원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복수극의 시작이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이 가족 간의 오고 간 감정의 대가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누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한 가정과 한 동네 전체를 휘말리게 만들었는지.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김용빈이라는 한 인물의 과거, 그의 가족 관계, 그리고 그들이 안고 있는 상처와 선택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커진 것인지 하나하나의 단서를 따라가며 풀어볼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과 진실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까지 말없이 김용빈을 지켜봐온 이모의 존재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묵묵해 보였던 그녀가 왜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정말 그녀는 단순한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판을 뒤흔든 조용한 조력자였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 뉴스가 아닙니다. 이는 믿음과 배신, 침묵과 폭로,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감정의 퍼즐을 맞춰가는 여정입니다. 김용빈, 그의 이모, 그리고 2억 원. 세 단어가 만들어낸 이 놀라운 사건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은 오전 7시 30분 대구의 서문시장 근처 골목에서 시작됐다. 처음 목격된 트럭 한 대가 좁은 골목 입구에 정차하면서 교통의 흐름이 이상해졌고 곧이어 차례차례 나타난 트럭들이 줄지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총 20대.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은 마을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처음엔 이삿짐 차량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같은 모델의 트럭이고 도로 양쪽을 막고 있어서 이상했죠. 골목 상인 박모 씨, 58. 트럭들은 한 블록 전체를 둘러싸는 형태로 주차되었고 상점 출입구, 차량 통행로, 보행자 도로까지 모두 차단되었다. 사람들은 분주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고 영상이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영상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이름은 놀랍게도 김용빈이었다. 김용빈이 나타난 건 트럭이 모두 정렬을 마친 직후였다. 그는 평소와는 다르게 검정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등장했지만 특유의 눈빛과 걸음걸이는 숨길 수 없었다. 그 곁에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바로 김용빈의 이모였다. 그녀는 연예계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지만 그날 현장에서 보여준 주도적인 모습은 누가 봐도 단순한 가족의 동행이라 치부하기 어려운 정도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이유는 놀랍게도 집 한 채였다. 김용빈의 이모는 과거 20년 이상을 홀로 생활하며 자신이 모은 돈으로 대구의 소형 상가주택을 구입했고 최근 해당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복잡한 갈등이 생겨났다고 전해진다. 그 건물은 현재 시세로 약 2억 원.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부동산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 집은 김용빈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자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유일하게 머물 수 있었던 가족의 흔적이 남은 장소였다. 문제는 그 집의 소유권이 김용빈의 이모에게만 귀속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김용빈 측은 어머니가 생전에 매입 비용의 일부를 부담했고 구두로나마 절반의 소유를 약속받았다는 입장이었고, 이모 측은 서류상 명확히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며 김용빈은 과거 도움을 받았던 조카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던 어느 날 김용빈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다. 바로 트럭 20대를 동원해 그 골목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것을 감정의 분출이라 했고 누군가는 예술가 특유의 퍼포먼스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적인 항의이자 공개적인 메시지였다는 점에서 김용빈의 행동은 단순한 일탈 이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이모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현장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트럭의 위치를 조정하고 사람들에게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현장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 모습은 마치 이 모든 사건을 함께 준비한 듯한 인상이었다. 이에 대해 한 가족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용빈 씨와 이모는 단지 돈 문제로 다툰 게 아니에요. 그 집에 담긴 감정이 너무 커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두 사람 다 그 공간을 지켜야 할 마지막 것으로 여긴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고 인근 지역 주민 300여 명이 한때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다. 김용빈이 사건 다음 날 자필 편지를 통해 사건의 전말과 가족의 비밀을 공개한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 집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었습니다. 그 안엔 엄마가 남긴 일기, 옷, 손때 묻은 부엌칼까지 남아 있었죠. 그걸 누군가 팔아버리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자필 편지는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공유되었고 여론은 양분되었다. 일부는 트럭 시위는 명백한 민폐라며 비난했고 또 다른 일부는 한 남자의 마지막 감정적 저항이었다며 그를 이해하려 했다. 연예계 동료들 또한 SNS를 통해 조심스레 그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사건 이후 김용빈과 이모는 함께 언론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갈등은 있었지만 본질은 서로를 향한 애증이었다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돈 다툼이나 유산 분쟁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이후 김용빈은 모든 방송 스케줄을 취소하고 자숙에 들어갔지만 그의 팬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히려 응원과 지지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한 팬은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늘 무대 위의 밝은 모습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김용빈은 어쩌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집스럽게 골목을 막던 그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모 역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낼 줄 몰랐어요. 미안했죠. 이제는 그 집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지금도 그 골목에 그대로 있다. 외벽은 낡았고 대문 옆에는 출입 금지 팻말이 붙어 있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어머니의 흔적과 두 사람의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어쩌면 그곳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김용빈 인생의 출발점이자 가장 끝자락의 기억이었는지도 모른다.